황 소장님, 예. 김성태 위원장의 의지는 높이 살만합니다만 예. 이게 실제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여전히. 청와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각 급의 보안 시설이다. 네. 군부대가 상주하고 다수의 군사 시설이 있는 그런 보안을 유지해야 될 기관을 이렇게 공개할 수는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요. 저는 그렇게 보안을 유지해야 될 기관에서 표찰도 달지 않고 보안 손님이라 해서 심지어 이 성형외과 의사나 또 그 부인조차도 그런 식으로 드나드는 네. 이런 일들이 숱하게 발생했는데 이제 와서 보안을 이유로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즉 이렇게 촬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네. 한정을 해서 그 부분만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공개를 해야 된다. 네. 즉 외부에서는 뭐 청와대 다 촬영하잖아요. 네. 그럼 내부에 촬영을 이렇게 카메라를 통제하고 그다음에 필름을 나중에 확인하는 조건으로 해서 네. 이렇게 개방을 해야지. 인원을 또 소수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아무나 다 드나들었고 그것도 이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않고 드나들어서 심지어 자고 간 이야기까지도 나오는 마당에 네. 이제 와서 보안 이야기하는 자격이 있는가? 네. 그리고 지금 청와대의 군 시설은요. 눈에 보이는 저런 업무동이나 관저에는 뭐 별로 없습니다. 네. 그 뒤에 다 숨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부분을 가지고 간다면 어디 가겠습니까? 네. 가서 결국은 관저나 이런 데 좀 보겠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지금 있어서 곤란하다 하면 그런 부분에 양해를 구하고 적절한 시설 정도는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관저에 한마디로 네.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네. 관저에 대한 조감도조차도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세월호 7시간이나 최순실이 3인방이 드나들면서 회의하고 어쩌고 한 부분에 매우 중요하다. 네. 그러면 청와대는 적어도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네. 이 뭐 위원장이나 의원들 한 2명한테는 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시하거나 공개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또 세월호 당시에 멀어서 자전거 타고 간다는데 네. 청와대에 도대체 통신 시설이 어떻게 돼 있고 전자문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봐야 안 되겠어요? 네. 이 경호실이요. 국정조사 특위가 청와대 경내로 들어올 수 없다. 그 이유를 밝힌 소명사를 볼게요. 청와대는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돼 있으며 군부대가 상주하고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군사상 비밀에 의한 특정 경비지구로 지정돼 있다.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다. 여러분들 이 얘기 들으시니까 혹시 영화 실미도에 설경구 씨가 했던 대사 안 떠오르세요? 비겁한 변명 같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혹시? 네. 예. 저는 이거 얘기 들으면서 갑자기 이제 떠오른 생각인데요. 네. 우리나라 입법부 한 명 한 명이 입법부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지금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못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네요. 이게 군사상 비밀이지 청와대가 물론 경호가 필요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 손님들은 들락날락하고 우리나라 한 명이 입법부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이죠. 네, 헌법기관인 네. 국회의원들은 못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고요. 네. 지금 국회의원들이 들어가서 청와대를 막 해집고 다니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세월호 7시간 의혹이 나오는 것도 청와대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만 하면 그 7시간 의혹 상당 부분 다 해소가 됩니다. 네. 그러면 청와대 출입 기록을 들어간 사람이 누구고 나온 사람이 누군지만 확인해 주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도 확인도 못 해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고요. 네.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관저에 머무르고 집무동으로 안 갔다고 하는 의혹도 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근무를 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보겠다는 거지 청와대 안에 들어가가지고 모든 군사기밀 다 엎어가지고 다 보겠다는 뜻이 아닌데 네. 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거는 네. 지금 청문회장에 청와대 행정관이 못 나오겠다고 얘기하면서 도망가는 거랑 제가 볼 때는 똑같은 비겁한 짓이라고 그러네요. 봅니다. 지금 김 변호사님 제가 하나 네. 읽어드릴게요. 예. 바로 그 부분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이 하신 말씀을 바로 김성태 위원장도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공무집행이 협조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청와대의 처사다. 왜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의 2차 대국민 담화 때로 기억합니다. 그때 분명히 검찰 수사와 필요하다면 특검 수사까지 받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미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협조에 대한 협조하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정말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보여준 모습은 정말 법을 지키지 않고 정말 모든 대포폰 쓰고 의료농단 이런 다 전부 다 법을 무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런 행동을 보였는데 국조특위에서 청와대를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법을 들먹이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법을 들먹이는 것조차 네. 법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청와대가 제출한 어떤 소명서에 보게 되면 형사소송법 110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네.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 압수수색도 그 기관의 책임자가 허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항, 그 다음 항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항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하도록,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인 경우 아니면 반드시 압수수색이나 국정조사나 이런 거에 협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청와대에서 이야기하는 법리도 본인들이 그냥 원하는 법리 딱 그 부분만을 끌어다가 그냥 아전 인수격으로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또 청와대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 기간 보고에서 네. 충분히 이야기가 됐다, 충분히 소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국민들이 내내 지금 국정조사 특위 보고 있지만 네. 해명된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네. 전부 다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고 정말 네. 중요한 사람들 윤전추 행정관이라든가 이영선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게 되면 내용이 전부 다 똑같습니다. 내용도 똑같고 글씨도 똑같고 이름하고 네. 사인만 다른데 네. 그럼 결국에는 이것도 결국은 누군가 청와대에서 뭔가 이 행정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야 너희들 나가지 마라라고 해가지고 사인만 해라 우리가 제출해줄게 이렇게 해서 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국조특위에 협조조차 하지 않고 있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실제 나가서 현장 검증을 하겠다라는 것 이거를 막겠다라는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대통령이 2차 대국민 담화 국민 앞에서 분명히 카메라 앞에서 얘기했던 걸 지금 뒤집고 있습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까? 우롱하는 겁니까? 자, 송 의원님. 황영철 의원도 앞서 우리 황 소장님이 지적한 부분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청와대를 볼 수 없다고 하고 대통령의 비선 실세들은 신분증도 확인되지 않은 채 들락날락거린다. 도대체 무엇이 청와대를 제대로 국가안보시설로 경호하고 있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바로 피눈물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이럴 때 흘린 게 피눈물이에요. 저는 청와대라는 게 이렇게 상황 논리적으로 위치가 바뀌는 줄 몰랐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보안 손님한테는 안방이고 국회의원에게는 국가보안시설 내지는 군사시설이고 안보시설 내지 군사시설의 비선 임무를 프리패스하게 해준 것 안보법 위반 아닙니까?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건 충분히 여기 국회의원들이 안 넣어준다고 거기 가서 조사 못하게 한다고 거기 가서 길길이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아니 안보시설에 비선실세들을 그냥 안방처럼 들락거리게 하는 것도 이거 분명히 무슨 규정 위반이 될 거라고요. 이 부분에 그러겠죠. 대해서는 왜 국회에서 걸지를 않는지 이 네. 부분도 또 동시에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호실은요. 지금이라도 반성을 하시고 물론 경호실의 독자 판단이 아니고 그 뒤에 누가 있다고 아마 국민 여러분들 다 믿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실이 들어오지 말라고 완강히 버티죠. 누군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군가 지시할 겁니다. 절대 열어주지 말라고요. 그런데 국민이 눈 부릅뜨고 있어요. 그리고 경호실 고위 관계자를 지냈던 분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경호실이 지금도 가슴 깊이 되새겨야 될 말입니다. 경호실은 문만 지키는 조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조직이라면 지금이라도 명예를 지키려면 현장 조사에 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황 소장님. 자, 저는요, 이번에 이 사건에서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해놓고는 거부했습니다. 어떤 핑계로라도 검찰 수사를 거부한 부분이 합리화될 수 없다고 봅니다. 본인 입으로도 약속했고요. 네. 지금 국회가 하는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연관된 정인들은 전부 불출석을 거의 100% 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어제 박관천이나 한일 같은 이런 이 경찰 출신들, 이분들이 나오면 이 사태에 굉장히 영향이 미칠 수 있었을 건데 그 사람들조차도 지금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장 조사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청와대를 옹호하는 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태블릿 PC에 대한 진실은 규명하자고 아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굉장히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네. 자신들이 당연히 협조해야 될 어떤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전부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이 이 사태에 대한 어떤 대통령의 입장, 과연 현재 권력 핵심들의 입장이 정말로 사과하고 있는 것인가, 반성하고 있는 네. 것인가, 전혀 아니라고 봐요. 다시 원점으로 다 돌아갔다고 봅니다. 저는 아하. 사과 이전으로 다 돌아가 버렸다고 봅니다. 아하. 그러면서 지금 오늘 아마 청와대에서 마지막이죠. 16일인데 네. 좀 늦게 넣어도 되긴 될 겁니다. 헌재의 지금 답변서에도요. 아마 이 우리가 좀 잘못했다 어쩐다 이런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쪽으로 가고 그렇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러면 국민들이 현재까지 청와대나 박 대통령이 이 사태에 임하는 입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결론을 내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답이 나와 있다. 네. 앞으로의 특검에 대해서도 뭐 조사가 원활하게 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또 가봐야 알 가봐야 일이라는 한다.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멀었을 때는 마치 협조해 줄 듯 하다가 눈앞에 닥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다 거부하고 있다. 저는 네. 국회가 청와대 경호실장을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지금 이 부분 오늘 이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부분하고요. 네. 지난번에 이 국회에서 출석을 해서 확인하려 했는데 또 확인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가 보안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혐의로 네.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에서요. 네. 저는 고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